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JTBC가 한국 언론 어디에 서 있나 라는 주제로 신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세부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국 언론이 왜 이렇게 불신의 대상이 됐는지, 그리고 유튜브가 기존 언론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 사실 2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다른 내용은 별로 기억에 남질 않아요. 기억에 남는 거는 진중권 교수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도발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말 말 그대로 비판이 아니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장면이 주로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진중권 교수가 댓글 공격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진 교수가 유시민 이사장의 방송 내용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했잖아요.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주로 와서 본인을 댓글로 공격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유시민 이사장과 알릴레오 방송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그런데 시작부터 굉장히 초조해 보이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긴장을 한 건지 아니면 흥분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발을 떨면서 발언을 했습니다. 토론의 말미에서는 본인이 외투를 안 입어서 추워서 그랬다는 식으로 어필을 하긴 했는데, 토론의 시작부터 그랬거든요. 마치 유시민 이사장과 싸우려고 작정하고 나온 듯 했고요. 반면에 유시민 이사장은 거기에 말려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논박을 주고받거나 그런 건 최대한 자제를 하고 적당히 이렇게 좀 거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유시민 이사장을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요, 알릴레오 방송을 보고 판타지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 속에 존재하는 상상의 언어,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라는 주장이고, 그런 음모론을 가지고 대중을 선동하고 세뇌시키고 있다.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의 언어는 전체주의식 선동의 언어다. 그러면서 스탈린과 히틀러에 갖다가 빗댔습니다. 이 뉴미디어 중에는 이 알릴레오가 가장 큰 문제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했고요. 기성 언론 중에는 어디가 문제냐?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리고 MBC PD 수첩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을 했습니다. PD 수첩에 대해서는 심지어 그 취재 방식이나 보도 방식이 야바위 방식이다, 이렇게까지 힐난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고발뉴스 아시죠? 이상호 전 기자가 하는 고발뉴스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토론회 시작하자마자 던진 화두가 기레기였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화두를 던졌는데, 이 기레기라는 주제의 화두를 던지고 토론회가 시작되자마자 진중권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알릴레오 같은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선동이 돼서 제대로 제1, 제 역할을 하는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공격하고 있다. 품질 높은 기자를 기레기라고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를 꼽았습니다. 유희곤 기자는 최근에 좀 정평이 많이 나 있는데, 검찰 출입기자로서 검찰 시각으로 언론 보도를 쏟아내기로 유명한 기자죠. 그 유희곤 기자를 기레기라고 공격을 받는 품질 높은 기자라고 평을 했고, 알릴레오 방송을 보고 선동되고 세뇌된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기사는 다 허섭 쓰레기다 라고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이 알릴레오 방송은 1인 미디어입니다. 물론 혼자 방송을 만들진 않아요. 누군가는 카메라를 잡고, 누군가는 오디오를 잡고, 또 누군가는 편집도 하고 이러죠. 하지만 기성 언론과 같이 대규모의 취재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활동을 하는 언론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1인 미디어에 기성 언론 수준의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 그 기계적 중립성까지 유지하라는 건 좀 난센스죠. 유시민 이사장 스스로도 알릴레오 방송 시작하면서 편파 중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조국 국면만 보더라도 검찰과 대다수 언론이 한쪽으로 쏠려서 취재 내용을 공유하고 교류하면서 사람들에게 편향된 그런 정보를 주입시키고 있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어 뵌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시각으로 바라보는 편파 중계를 하겠다라는 게 유시민 이사장의 공언이었습니다. 물론 조국 장관이나 그 가족이 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고요.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거야 지금 기소가 되고 있으니까 재판 결과를 통해서 그 법 위반한 만큼의 형량을 처벌을 받으면 되는 일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일을 했으면 비판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 실제로 위법한 행위 또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 것보다 10배, 20배, 100배, 200배 많은 언론의 비판, 지탄 이런 걸 받고 있다 보니까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얼마나 요란하게, 얼마나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였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대단한 권력형 비리, 권력형 범죄가 있습니까? 그게 유죄라 하더라도 그나마도 재판을 받아봐야 하는 일이죠. 오죽하면 청와대가 조국 전 장관 기소한 내용을 보고서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라고 했습니다. 태산을 뒤흔들 것 같이 요란을 떨더니 결국에 튀어나온 거는 쥐 한 마리라는 거죠. 법학자 김두식 교수가 쓴 헌법의 풍경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헌법은 흔히 오해하듯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괴물화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런데 지금 국가 권력의 일부인 검찰의 행태가 점점 괴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십만 수백만 명이 촛불을 들고 서초동에 몇 날 며칠 나와서 집회를 하고 여의도 가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는 개인이 1인 방송 채널 하나 열어서 거기서 검찰에 반박하고 대한민국 최대의 언론사인 KBS에 질문 던지고 대한민국에서 최대의 신뢰도를 받고 있는 JTBC에 질문을 던지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개인은 검찰을 향해서도 그러고 있는데 두렵고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공포스러운데도 왜 저러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10년 전에 있었던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검찰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리고 언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조작과 왜곡된 정보로 조리돌림을 하고 그 논두렁시계를 최초 보도했던 그 방송사가 공교롭게도 10년 뒤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던 동양대 PC에서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양대 PC에서 나온 총장 직인 파일이 지금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 혐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그나마도 공소장을 바꿔서 제출한 공소사실도 동양대 PC에서 작업한 게 아니고 자택에서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공소사실을 바꿨어요. 그러면은 이 동양대 PC에서 나온 그 직인 파일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파일이 나왔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언론이 기사를 쏟아냈고, 그리고 이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정경심 교수를 얼마나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까? 10년 전에 노무현의 논두렁시계나 지금 10년 뒤에 정경심의 동양대 PC 직인 파일이나 다를 게 뭡니까? 본질은 비슷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 말만 믿고 검찰발 언론 보도만 믿고 함께 돌 던지고 비판적 지지라는 미명하에 돌 던지고 함께 조롱하고 함께 비난하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상황 만들지 않으려고 혼자 1인 방송 열어서 검찰에 질문 던지고 언론에 질문 던지고 하면서 객관적 합리적인 비판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을 스탈린과 히틀러에 비유하면서 선동을 하고 있다고요. 대중을 선동하고 있다고요. 진중권 교수가 토론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동양대에서 표창장이 위조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은 둘밖에 없다. 제2교수, K교수. 대다수 전부 교수들이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믿고 있다. 다만 말을 안 할 뿐이다. 여기에 대해서 제2교수라고 언급이 된 동양대 장경욱 교수가요. 어제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학교를 얼마나 잘 아는 교수인지 가늠하는 잣대가 스스로 있다고 하는데 5단계로 나눴어요. 그 중에 1단계가 보직을 따로 맡아보지 못한 일반적인 평교수. 이 평교수들은 학교 내밀한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동료 교수들이나 보직을 맡고 있는 교수들한테 몇 마디 주워들어서 그게 내가 엄청 많이 알고 있는 양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중권 교수가 이 1단계에 속한다는 거예요. 진 교수가 얘기했듯이 표창장이 위조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이 장 교수, K 교수라면 언론에 나와서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둘밖에 없다. 최성해 총장하고 진중권 교수 둘밖에 없다. 나머지 교수들이 전부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믿고 있다고? 그럼 내일 당장이라도 언론들이 와서 인터뷰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토론회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토론회에서 제가 보는 씬스틸러 몇 장면을 뽑았습니다. 우선은 진중권 교수가 발언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유시민 이사장의 표정, 그리고 토론회가 끝난 뒤에
파르르 떠는 진중권 교수와 악수를 하고 돌아서는 정준희 교수의 표정.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정준희 교수의 빨간 양말입니다.